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즐겨라 스탁앤조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오늘도 하여튼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문제는요. 그렇죠? 예, 어제 오늘 제가 경제뉴스, 경제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의장인데요. 예, 제닛 옐런 의장이 전에 지금 파월 의장 이전에 바로 미국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요.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지금의 패드 의장은 바로 파월 의장이 되겠고요. 그런데 재무장관인 바로 그분께서 버냉키 다음에 이제 패드 의장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디폴트 가능성 이야기를 또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한도 협상 안 되면 8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주가,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그리고 S&P 500 지수가 됐든 이 지수들이 전체적인 시총의 42%에서 45%가 주저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요, 그냥 40몇 퍼센트, 45%라고 하지 말고 5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미국의 주가가 50% 하락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주식은 몇 퍼센트나 빠질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그러면요. 대한민국은요. 5분의 1 토막까지 빠집니다. 자,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시장을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한마디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랑하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1939년부터요. 1939년부터 이 여야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무려 횟수로 따지면요. 90번이 넘습니다. 90번이 넘는 미국 역사의 1939년부터 늘 이렇게 대치를 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상향 조정을 했죠. 미국이 기축 통화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돈을 그냥 달러를 프린팅만 하면 끝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서로 좀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밀고 당기다가 2011년도에는요. 정말로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갔죠.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신용평가기관이라고 있어요. 신용평가기관 바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해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를 더블 A 플러스로 했고요. 강등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장도 크게 휘청했고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한번 휘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해 2023년도에 부채 상향 조정안은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니까 바이든 정권이니까 저쪽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지부진 협조를 안 해줘야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왜 정치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다시 한번 1939년부터 무려 90회가 넘는 이와 같은 부채 한도 협상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 이제 마음 쓰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자, 오늘도요. 전반부, 하반부 나눠서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실게요. 자, 좌측에 제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무슨 재지? 그래요. 신대양 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을 보실게요. 이 종목은요, DYPNF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주봉인데요. 이와 같이 또 장중에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SG증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촘촘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게 장세를 보면요, 갑자기 주가가 그죠? 가만히 뭐 거래량 없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어느 시점에서요, 주가가 급락하고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장중에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요. 이 CFD라는 건요. 이게 장중에도 증거금을 채워놓지 못하면 장중에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상품이 바로 CFD라는 상품입니다. 장외 파생 상품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용을 쓰잖아요. 신용을 쓰시면 그거는 이제 장이 끝나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하가 30%가 떨어지더라도요. 그 다음 날 하한가로 반대 매매를 들어갈 수 있게 그 조절 수위를 맞춰 놨습니다만 이 CFD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발 금융당국과 제발 우리나라 이 정부 나라님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자, 보시는 건요,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요, 제가 이렇게 쭉 넓게 펼쳐놨는데요. 자, CFD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돌고서요. 이전에 이제 2020년 초반에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뭐 발생을 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때. 그런데 늘 그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빨리 어떤 팬데믹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3월 중순경 정확하게 3월 17일 팬데믹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데리 TV의 제 방송의 내용을요.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3월 17일 날 수요일인가요? 그때요. 자, 오늘부로 마지막 방송이고요. 당분간 제가 방송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왜? 그렇죠. 이렇게 장이 이런 의미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뭔가 저는 이델리온에서 좀 리딩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잠깐 멈췄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팬데믹 이후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6월 달이고 실제적으로 한 7월에서 한 8월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3년 들어서는요. 그죠? 2023년 들어서는 일단 밑점이 점점 높아지는 우상향 그리고 추세 자체가 그죠? 고점과 고점을요. 연결한 선에서 그죠? 우상향으로 골든 크로스하는 그런 모습, 추세는 상향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다시 3개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바로 SG 사태 때문에 차트가 기존의 이 흐름대로 가지 아니하고 좀 많이 차트가 깨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 간단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된 건가? 바로 이 CFD 레버리지 이 사건을 멈추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간단하죠. 자, 화면 보실게요. 저는 금융당국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기존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발생하기 이전에 이걸 바꿔놨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되게 한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HTS를 딱 여는 순간 팝업 창이 떴을 겁니다. 전문 투자자 신청하라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자, 기존에 금융투자 계좌. 그러니까 너 주식한 지 얼마나 됐니? 1년 됐는데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 너 얼마 가지고 주식하니?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5억 원 가지고 합니다. 5억 원 이상 가지고 합니다. 응, 됐어. 그리고 너 1년에 또 얼마나 벌어? 한 1억 원은 벌어요. 그래? 너 집 있냐? 너 재산은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한 10억 갈 거예요. 이런 분들만 우리는 전문 투자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문 투자자. 여기서 제가 전문이라는 말을 쓸게요. 주식 시장에서요.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은 이 주식이든 모든 대한민국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파생 상품이나 어떤 펀드나 지금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꿰뚫어야 되고요. 주식도요. 진짜 이 전문 투자자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전 경험이라든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단 기존에 야, 너 주식한 지 1년 됐고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 한 채 있어 그러면 너는 전문 투자자야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이 상품은. 그래서 저는 전문 투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전문 투자자는 그냥 1년 됐고 5억 이상 하고 뭐 재산이 10억 있다라고 그래서 전문 투자자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죠. 완화됐죠. 어떻게 완화됐냐면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와 당정이 지금 뭐 싸매고 골머리 쓰지 마시고 간단한 건요. 이거를요, 원상복구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만 매매하게 하고, 이분들은요, 개인 투자자예요. 이분들은 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완화됐느냐? 금융투자 계좌 1년 이상 했니? 예. 그리고, 야, 얼마 가지고 주식하니? 저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오케이, 됐어. 자, 1년에 너 얼마나 버냐? 예, 1억 원 또는, 자, 1억 5천. 이 1억 5천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월세 보증금 정도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무려 한 1년 반 전에 우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때 기사화했던 바로 한국경제TV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할까 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CFD 레버리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거였습니다. 그죠? 10% 증거금입니다. 10% 증거금. 그러니까 내가 1억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투자할 수 있어요?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10억. 자, 10억에서요. 우와, 10% 수익이 났어요. 10% 수익이 났으면, 자, 10억에서 10% 수익이 나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이? 2억 되는 겁니다. 2억. 그렇죠? 2억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레버리지 써서요. 1억 가지고 10억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 되면요.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가 아니라 12% 수익, 손실 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일단 증권회사나 이제 은행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집어넣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라졌죠. 이게 사라지고 바뀝니다. 40%로 증거금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증거금은 그죠? 40%니까 2.5배가 되는 거죠. 2.5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0%는 뭘 뜻하는 거예요? 40%는 그러니까 4만 원을 뜻하는 거죠. 4만 원을 뜻하는 건데 얼마를? 그러니까 6만 원을 더 대주는 거예요. 6만 원을. 6만 원을 더 대줘서 그죠? 6만 원을 더 대주는 거죠. 그래서 60%니까. 그러니까 이 4만 원의 증거금을 가지고 한 16,000원 정도 손실이 나면요. 바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 나가는데 이 부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장중에도 반대 매매가 나가는 회계망측한 상품이고요. 이런 CFD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요. 뭐 한 5억 정도 주식, 5억 이상 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는 한 10억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뭐 이거를 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신용 쓰지 마시고요. 이건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주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만 원짜리를 100주를 산단 말이죠. 한 주당.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다? CFD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전에는 증거금 10%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0주는 얼마가 필요해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수익 나면 괜찮은데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보시면 그죠? 예, 팬데믹 이후에 우상향 할 때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상품에 많이 손을 댔던 거죠. 자, 그때 당시에요. 이제 1년 전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손실 시 위험이라고 분명히 기사에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CFD 투자자 수가 증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면요. 2019년도에 이 투자자 수 증감이 576명이었는데요. 2020년이 되자 2020년 기억나시나요? 팬데믹입니다. 이때 당시에 무려 2,083명으로 무려 262%가 증가했다. 너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때 당시에 홍성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갑자기 늘었죠. 지금은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 예측이 맞다라면 대략 한 50만 명 정도는 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 라 대표라고 하는 라더견 씨라고 하는 그 분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무허가로 하신 거죠, 그죠? 대개는 이제 이건 이제 어떤 사모펀드 형식으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긴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내가 알 수 없는 펀드라든가 이런 어떤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게 여러분들 어떤 귀에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펀드나 이런 파생 상품에 과감하게 내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극구 반대하고 말리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넘어가고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 옛날에 미래에셋 대표이사 사장님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죠. 자, 잘 보세요. 자, CFD 계좌 잔액 추이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 2월입니다. 이때 팬데믹입니다. 이때 1조 1385억에서 2021년 2월에 무려 이 4조 380억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 CFD 계좌 잔액이 이렇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 방송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CFD 거래 폭증 증권사 우승꽃. 증권사가 왜 우승꽃을 필까요? 그럼요, 수수료가 이게 되게 비쌉니다. 이 수수료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증권사는 뭐 우승꽃이죠. 우승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도의 차트를 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같이 대비해 보시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지 않겠는가. 그리고 CFD 거래대금 현황을 보면은 개인 비중이 놀랍게도 97.2%가 되겠습니다. 97.2%가 이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제가 참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낮아진 전문 투자 장벽에 증시 호황, 고객 유치 적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요?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갈게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어떤 기사가 뿌려지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렇죠. 흔하게 썼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대박 손실이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남들은 CFD라는 상품에 들어가서 대박 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동학개미, 서학개미, 주린이, 비투, 영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전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좀 들어와서 많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바로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입니다. 20대, 30대. 자, 20대, 30대 세대들이 앞으로 미래인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어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전염병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오면요. 제가 2030 MZ 세대라 하더라도 야,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전문 투자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정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데 낮아진 전문 투자 장벽의 증시호황 이것도 일단은 헤드라인 뉴스에 말 언어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아셨죠? 어떻게 됐다고요? 기존 완화 후에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현격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보실 거는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1년 전에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경제 TV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요. MBC, KBS, SBS 종편방송 그리고 YTN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이 화면을 1년 전에 나왔던 이 내용을 보여줬더라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SG 사건에 대해서 증권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운용구조라는 겁니다. 운용구조. 자, 운용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CFD라고 하는 그 상품을요. 이제 계좌를 하나 터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에 여러분들 계좌를 터서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넣으면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는 건요. 이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게 이제 바로 SG 증권이 되겠죠. SG 증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매도가 나온 거는 이제 바로 증권사는 지금 키움증권에서 지금 많이 나왔고요. 자, 국내 증권사는 대개 이렇게 해요. 이제 거래 중개만 해서 수수료만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근데 이거 하지 않는 증권회사는요. 삼성증권은 이거 안 합니다. 삼성증권은 직접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죠. 이렇게 해외 증권사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용을 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옆에 누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있어요.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여기서 주문을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응? 여기서 저 매수매도 주문은 해외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를 통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권사가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증권 HTS를 아니면 모바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바로 이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다시 이 서버로 갔다가 여러분들 컴퓨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걸리는 시간은 일주가 채 안 걸립니다만.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 자체도 한국거래소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증권 금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증권금융.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매도가 나오는지, 누가 매수를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여기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밖에 못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번 사건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한 3주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떤 큰 게이트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간단하죠. 필요한 건요. 물론 SG증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요. 이쪽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수사기관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키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자료를 보내주세요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와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했던 거는 한국거래소예요.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자료가 다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봤던 8개 종목이 대주주들이 어떻게 1,600억, 500억씩 팔았으며 주가 떨어질 때 반대 매매가 어떻게 나왔으며 실장중에도 이거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증거금을 채워놓지 못하면 장중에 주가가 반대 매매 나오는 이 상품을
어떻게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는 이런 데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본 거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3주째 주가가 계속 무너졌다가 최근 들어서 바로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저 그나마 월요일은 장이 좋지 않았고요. 이틀간 잠깐 거래량이 없습니다만 주가가 그나마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약간 숨을 쉬었을 뿐이지 아까 보셨듯이 신대양 제재부터 또 두 종목이 그렇게 급락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완화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들 몇 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고 내 월세 보증금 1억 5천 있는 거에 압류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1,500명 가량에 지금 나오는 정보는 지금 파산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자, 어쨌든요. 자, 오늘요. 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괜찮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오늘 그 전까지는 계속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움직였는지 몇 종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를 대전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아래 하단에 나오는 내용 보이시죠?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강연회를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밑에 하단에 20일 오후 2시부터요. 한 2시간가량만 여러분들한테 좀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원래는 격주로 사실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게 맞는데요. 다음 주는요. 3일 연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을 하니까요.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딱 10분만 모십니다. 자, 한번 이제 화면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화천기계 일봉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제인데요. 어제입니다. 화천기계 일봉.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캔들 용어로 단봉이라고 그러죠. 단봉. 단봉의 반대말은 이렇게 장봉, 장대, 양봉. 이거는 단봉이에요. 물론 캔들이 작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그죠? 작다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할까요?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린 폭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좀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요. 캔들이 단봉이라 할지라도요. 캔들이 단봉이라 할지라도 거래량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짧은 단봉은 어디에 들어올까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난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단봉은요. 그냥
횡보라고 하죠. 기간 조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웃기죠.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다가, 별일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렇죠? 주가가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도요, 이렇게 보면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내 바로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여기서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런 그림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여기다 쓸게요. 자, 수익 실현하는 거죠. 수익 실현하는 거죠. 누군가는요,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오케이. 예, 그러고 나서 이때는 좀 거래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날 일단은 양봉을 살짝 만든 이후에 다시 음봉을 만드는데 크게 캔들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밑에 하단에 보면 이게 지수 20일 이평선 안으로 갇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써 있죠. 5월 16일은 어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요, 17일 수요일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 그러면 어제 5월 1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걸 기억하자고요. 자, 저는 그 스타일이, 자, 이날 거래량 들어와서 그러죠. 녹색 화살표 나온다든가 어떤 기존에 부합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저는 분봉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가로부터 0, 그리고 시가로부터 7%, 시가로부터 14%의 라인을 긋고요. 그리고 0과 7% 반을 나누면요, 바로 3.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적 변동성이 아닌 정적 변동성, 즉 10%의 라인을 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보셨던 일봉에서 보셨던 그 모습들, 그 캔들들이 실제적으로 분봉에서 시가를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3.5% 오버슈팅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매수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여기서 한번 턱이 걸리죠. 2분간 거래 정지가 진행된 이후에 주가는 이와 같이 14%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14%뿐만 아니라 20%, 22%까지 날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는 매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선 이 종목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화천기계가 어제 보시죠. 여기가 0%고요. 여기가 3.5고요. 여기가 7%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녹색 화살표는 뭘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밀렸다가 쭉 올라갔다가 꺾였는데 이 당구장 표시가 뭐냐면 3.5%가 돌파할 때 띵동 이렇게 매수 신호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내가 체크가 되면 우선 뭘 빨리 봐라, 이거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뭐 봅니까? 자, 대조주 지분이라고 그랬죠. 34%에 그리고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자, 합격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까요? 자, 영업이익, 13.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어떤 거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자, 20년도에 마이너스 48억에서 21년도에 영업이익 13억 흑자, 22년도에 13억 흑자. 물론 매출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거 좀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너무 이뻐요. 13. 예, 13. 완전한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자 그리고요 여기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있죠. 부채 비율 유보율 25%에 1000%. 늘 이야기합니다. 얘는 원래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 뭐 보라고 그랬어요? 성명석에 스탁 엔조이 화면이 내려가면요. 바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5,900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표시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청산 가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5,900원이니까 얘는 목표가는요. 얼마 잡는다?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10,000원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 지금 재무제표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택이에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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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을 선정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매매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신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다라는 거죠. 그죠? 선택은 아까 보셨듯이 그 종목의 화천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비트코인이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거래량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동반해서 장대 항목 나올 때 분봉에서 봤을 때 0으로부터 7% 이하 3.5 찍고 그 안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인데 내가 매매를 해도 되느냐, 내가 매도를 해도 되느냐. 즉, 자, 첫 번째는 매수겠죠. 매도 이전에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얘가 결정을 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서 2배수, 배수로 정해주면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무수히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진행되죠. 이때 됐어요. 오케이, 땡큐, 매수 들어갔겠죠. 편안하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인데 지금 3,8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자, 너무 좋아요. 자, 일단은 매수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안 가네. 안 가네. 그죠? 윗꼬리, 아랫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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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꼬리 이러면서요. 이 거래량은 수그러듭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때 매수해서 떨어지면 땡큐 감사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7%대 한번 딱 윗꼬리 달면서 살짝 쿵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고서 바로 큰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쪽 거래량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바로 VI 발동이라고 하는 이 자리 10%에 딱 안착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매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14%라고 그랬죠. 이게 0이고요. 오케이. 이게 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3.5고요. 오케이. 여기가 7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점선이, 검정색 선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정적. 그러겠죠. 정적 일단 이 이후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를 더 올려보낼지 내려갈지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 소장 앞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면요. 2,000개 종목이요. 그냥 늘 똑같이요.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리고 뭐 그냥 왔다 갔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일봉에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후다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 나와요? 붕 떴죠. 그죠? 붕 뜬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동시효과 진행되니까요. 붕 떴어요. 그죠? 떴죠. 그리고요. 여기가 14% 자리입니다. 보이십니까?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땡큐. 그리고 한번 조정 주고 다시 여기 나와서 14%를 끊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힘드시더라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14%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취하고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도 분봉해서
거래량이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이 부분, 자, 즉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수익 실현.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 무려 14%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화천기계 어제 매매를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천기계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주가를 움직이고 만지시는 차티스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볼 때 약간 아마추어스럽다라는 표정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죠. 궁금하십니까? 화천기계라는 종목은 자 어제 일어났던 이 차트를 여러분들도 HTS 들어가셔서 직접 이 그림은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은요. 네오오토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바로 일봉을 보시면요. 요것도 5월 16일 바로 어제입니다. 자, 일봉에서 보실까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세워라, 내워라 했죠. 이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지금 보여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딱 말아 올려 버리죠.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캔들 그죠? 이미 시작 자체도 갭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시작해서 그죠? 쫙 내렸다가 확 올라간 거 따라왔다가 그대로 확 때려서 이만큼의 얘들은 차익 실현한 거예요. 차익 실현. 누가? 개인이? 아니요. 그들이 차익 실현한 거죠.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와! 상따 따라잡기. 아싸! 그러고 아침에 들어가면 되게 흔들죠. 그죠? 흔드는 과정에서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물량을 털어내겠죠. 아, 그래도 괜찮아. 물려서도 나는 들고 갈래. 그러면 이틀 동안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잘하는 거, 이쪽 부분에서 하는 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는 거,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고 났더니 또 이내 바로 주가가 끌어올리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일봉은요. 분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날 자 5월 16일 어제 분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기 위해서 분봉에서 저는 이와 같은 내용, 이와 같은 라인을 거놓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0에서 7에 14%, 0에서 7 나누면 3.5%가 되겠고요. 7% 통과되면서 바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위는 14%가 되겠고요. 그러면 시작 매수 스타트는 바로 이와 같이 시가로부터 3.5%를 통과할 때 또는 3.5% 시작해서 7%에 다다르면 이거를 합계 3.5%가 되겠죠. 혹자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 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체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요, 이만큼 갔는데요. 그럼 이쯤 체크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상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캔들은요, 3.5%만 넘어서는 순간 어떤 신호가 나온다. 여기가 매수 위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적, 예, VI 발동 그 이후에 14% 부분은 반드시 매도를 합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네오오토라는 종목인데요. 아까 일봉에서 보셨듯이 이 종목도요. 시간상으로 봐서는 10시 48분에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는요. 대개 주식하실 때 9시부터 장 전에 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요. 이 종목은요. 아까 그 종목도 그랬고 이 종목은 9시 48분경에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10시네요. 9시가 아니고 10시 48분경에 갑자기 후다닥 이러는 거예요. 후다닥. 갑자기 헉! 이렇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학혁명이 일어나듯이 갑자기 메신저가 날아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요. 우리는 종목은 네오오토입니다. 자, 날짜는요. 16일이 되겠고요. 정확한 시간은 10시 48분에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는요. 주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네 신랑 뭐하니? 주식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 이해 가십니까?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요. 이 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선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검정색 선으로 바꿔서요.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라인 보이세요? 이 라인? 여기서 이게 내려오는 이 라인, 이게 바로 노란색 선인데요. 이 라인이 뭐냐면 이 0%로부터 쭉 올라가서 3.5를 돌파하면 이 노란색 선이 나오면서 녹색 선 신호 나오면서 띵동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예, 매수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보시는 모바일에는 나오지 않고요. HTS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자, 보실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장부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1%의 그렇죠. 유동비율 괜찮고요. 영업이익 흑자고요. 부채비율 유불 동그라미 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여줘야 여러분들 압니다. 59%의 무려 유불이 2,300%. 엄청나요. 1,000% 이상인데 2,300%가 넘고요. 무슨 놈의 회사가 빚도 없어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러고 보니까 12,300원이래. 12,300원을 더하면요. 예, 얼마일까요? 그죠? 예? 예. 12,300원이면 12,300원이면 그렇죠. 600원이죠. 그리고 4고 그렇죠. 24,600원이죠. 그죠? 이거는 아니고 25,000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색깔을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서요. 자, 12,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요, 25,000원까지 가려면요, 여기서 바뀌죠. 9,800원, 1,700원, 1,070원, 1,500원, 11,300원, 12,300원. 자, 이게요, 실제적으로요, 주가를 크게 올리려면요, 이 BPS가 바뀌어야 돼요. 12,300원이라 12,500원이 돼야 되겠죠. 자, 더 해봐요. 12,500원 더하기 12,500원은요, 바로 25,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요,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250, 2500, 3750 그 얘기를 한 거예요. 4억구 5,000원에 6250, 7500, 8750, 9억구 만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12,500원짜리죠. 그러니까 9,500원이니까 얘는 목표가 얼마라고요? 12,500원이요. 그럼 수아님 이 종목을 12,500원까지 갈 때까지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되나요? 노노노노노노노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만 매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장부 재무제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매수 들어가죠. 오케이 땡큐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매수 축하해요. 자,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서 뭐 때립니까? 바로 VI 발동 나오죠. 거래량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자리. 여기가 14%라고 그랬죠. 자, 이 검정색은 0이요. 여기는 3.5요. 여기는 7이요. 그리고 여기는 10이요. 여기는 내가 14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OR밴드 이거는요. 뭐라고 했어요? 과열 구간이라고 그랬죠. 거래량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더니 도대체 얼마까지 갔니? 봤더니 14%더라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매매를 하는 이 안정적인 장세에 왜 이상한 파생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오토 어제 이 매도 위치 이후에 거래량이 수그러 돌면서 자, 음봉 나오면서 조용히 가라앉죠. 이후에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는 12,500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래 하단에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오후 2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이어서 챗 GPT 종목도 아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